법칙곡의 철학인물전. 오늘은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 가이우스 무소니우스 루푸스의 삶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이우스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에트루리아 볼시니의 가시 계급 가정에서 태어나 네로 시대의 로마에서 스토아 철학자로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다른 철학자들처럼 정계에서 활동하는 대신 스토아 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다.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다 여러 번 유배되었음에도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켰고 신분과 성별을 따지지 않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여 훌륭한 스토아 철학자로 키워냈다. 무소니우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로마 제국의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했던 만큼 그의 삶도 수많은 굴곡을 겪었다. 네로 황제 치세 동안 여러 스토아 철학자가 폭정에 항거했는데 많은 제자를 가르친 무소니우스 역시 당연하게도 요주의 인물이 되었다. 60년 네로 황제의 눈밖에 난 플라우투스가 소아시아로 추방당하자 무소니우스도 함께 유배길에 올랐다. 62년 플라우투스가 역모자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뒤 로마로 돌아왔지만 다시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고 가르치자 권력자들의 의심과 미움을 샀다. 65년에는 가이우스 칼푸르니우스 피소가 주도한 황제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아로스 섬으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무소니우스는 좌절하기보다는 혹독한 유배지에서의 시간을 오히려 몸과 영혼을 더욱 단련할 기회로 삼아 철학에 매진하며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을 가르쳤다. 네로 황제가 죽고 68년에 갈바 장군이 황제로 추대되자 유배에서 풀려난 무소니우스는 로마로 돌아와 다시 철학 강의에 몰두했다. 오랫동안 네로 황제의 곁을 지킨 비서 에파프로디투스의 노예였던 에픽테토스도 제자로 받아들여 가르쳤다. 이미 2차례나 힘든 유배 생활로 고초를 겪었으니 세네카와 키케로처럼 쉴 법도 했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았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지 몇 달 만에 황제가 3번이나 바뀔 정도로 정세는 불안했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만큼 불안감과 두려움이 팽배했다. 무소니우스는 누가 권력을 쥐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사는 법을 설파했다. 비텔리우스가 정권을 잡은 뒤 베스파시아누스 군대의 위협이 거세지자 특사가 된 무소니우스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그런데 함께 파견된 아룰레누스 루스티쿠스가 군대와 실랑이를 벌이다 크게 다칠 위험에 처하자 싸움을 막으려고 몸을 던진 무소니우스는 그의 간청을 무시한 군대로부터 오히려 야유와 조롱을 받고 짓밟혀 죽을 위기에 처한다. 거리는 곧 피로 물들었고 비텔리우스는 분노한 폭도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권자를 계승한 베스파시아누스가 비텔리우스를 편들었던 무소니우스를 좋게 볼 리 없었다. 하지만 무소니우스는 당당하게 행동했고 옳은 일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70년 무렵 무소니우스는 과거의 일이기는 하나 네로에게 스토아 철학자들에 대한 정보를 넘기고 원로원 의원 바레아 소라누스의 처형을 도왔던 혐의로 푸블리우스 에그나티우스 셀러를 기소했다. 공정성에 대한 기준과 인식이 무너진 시대였지만 정의를 세우고자 용기를 냈고 결국 셀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1년이 지나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스토아 학파를 근절하려고 모든 철학자들을 로마에서 몰아냈다. 처음에는 무소니우스의 명망 때문인지 그를 함부로 하지 못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그마저도 쫓아냈다. 베스파시아누스에 뒤이어 황제가 된 아들 티투스가 무소니우스를 로마로 불러들였지만 결국 재위 3년도 못 채우고 단명했다. 무소니우스가 왕도 철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평소에 그리도 역설했건만 티투스의 뒤를 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또한 철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무소니우스는 외부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철학을 가르치고 설파하는 본연의 책무에 집중했다. 폭군은 스토아 학파를 두고 볼 수 없었다. 결국 본색을 드러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93년 과거에 트라세아를 도왔다는 혐의를 씌워
아룰레누스 루스티쿠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얼마 뒤에는 25년 전 네로의 자결을 도왔다는 이유로 에픽테토스의 주인이었던 에파프로디투스를 죽이고 에픽테토스를 비롯한 모든 철학자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무소니우스가 수많은 폭군 치하에서 살았던 점을 생각하면 수명이 다해 자연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소플리니우스의 기록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무소니우스는 대략 80대인 101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대에도 물론 뛰어난 스토아 철학자로 꼽히는 사람이 많았지만 무소니우스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고결한 가치를 추구하며 실제 삶에서 실천하였기에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로마의 소크라테스로 존경받았다. 또한 높은 명성을 얻었음에도 늘 겸손하고 소박하게 살았다. 로마 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지닌 원로원 의원이 된 세네카나 키케로와 달리 부와 인맥을 보고 결혼하거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무소니우스는 왕도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왕의 으뜸가는 의무는 백성을 보호하고 이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사람에게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어떤 것이 유익하고 해로운지, 어떤 것이 이롭고 불리한지를 알아야 한다. 이때 무엇이 좋고 나쁜지,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로운지 해로운지 구별하는 것은 바로 철학의 영역이므로 왕도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 가운데 중요한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중재하는 것인데 만약 왕 자신이 정의롭지 않다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정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정의로울 수 있겠느냐며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정의와 공정을 알 수 없을 거라고 했다.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보다도 정의에 대해 모른다면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므로 왕은 다른 누구보다도 정의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선악 구분에 대해 알려주는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니우스는 또한 통치자와 시민이 파멸하는 원인은 모두 방탕이라고 하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절제하게 만들 수는 없고 절제력을 키우는 데에는 철학만 한 학문이 없다고 보았다. 숨을 거두는 날까지 로마에서든 유배지에서든 언제나 내면의 울림인 선의 이데아에 따라 살았다. 그의 명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유스티누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 후대의 많은 철학자와 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무소니우스가 직접 발표한 작품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그의 제자 루키우스와 폴리오가 스승의 가르침을 엮어 모음집을 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키우스가 엮은 강연집은 5세기에 활동한 철학자 요하네스 스토바이오스가 초기 그리스 작가들의 발췌문을 모아 주제별로 정리한 선집에 수록되었다. 폴리오가 엮어낸 또 한 권의 모음집은 소실되었고 일부 단편들이 플루타르코스와 에픽테토스를 비롯한 후기 작가들의 인용문으로 남아 전해진다. 이상 칩곡의 철학인물전. 오늘은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 가이우스 무소니우스 루푸스의 삶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철학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